형님들, 이 종이 쪼가리들에 매달 얼마씩 갖다 바치고 계십니까? 30만원? 50만원? 어떤 분은 100만원씩도 내시더라고요. 나중에 아프면 어쩌지? 가족들한테 부담 주면 어쩌지? 이 불안감 때문에 매달 월급의 3분의 1을 갖다 바치고 계시죠? 그런데 말입니다. 혹시 아십니까? 국가가 이미 여러분께 엄청난 보험을 들어놨다는 사실을요. 그것도 암보험 5개 합친 것보다 더 강력한 놈으로요. 문제는 대부분의 국민이 이걸 모른다는 겁니다. 심지어 보험사 직원들조차 이 혜택들을 숨기고 있어요. 왜냐고요? 이거 알려주면 민간 보험 팔아먹기 힘들거든요. 제가 아는 분 중에 한 분이 계십니다. 경부고속도로에서 추돌 사고를 당하셨어요. 다행히 목숨은 건졌는데 척추 압박골절, 3개월 입원에 수술 입원, 병원에서 나온 예상 치료비가 3,500만 원이었습니다. 그분은 생각하셨죠. 아, 이래서 실손보험 들어둔 거구나. 다행이다. 그런데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실손보험 없었어도 됐습니다. 네? 건강보험만 있었어도. 그분이 실제로 낸 돈은 80만 원이었거든요. 3,500만 원짜리 치료를 80만 원에 받으신 겁니다. 이게 바로 오늘 제가 말씀드릴 첫 번째 혜택, 본인 부담 상한제입니다. 자,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첫째, 병원비가 1억이 나와도 본인은 최대 800만 원만 내는 방법. 둘째, 비급여 항목까지 나라가 지원해주는 숨겨진 제도. 셋째, 부모님 간병비로 파산하지 않는 방법. 넷째, 암, 뇌, 심장 질환 시 병원비를 95% 할인받는 치트키. 이 4가지를 완벽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거 모르고 보험 5개, 6개씩 들고 계신 분들 진심으로 손해보고 계십니다. 자, 첫 번째 혜택, 본인 부담 상한제. 이게 뭐냐면요. 1년에 병원비가 아무리 많이 나와도 소득에 따라 정해진 금액 이상은 안 내도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직장인 어씨, 연봉 5천만 원입니다. 이 사람의 본인 부담 상한액은 연간 약 281만 원. 그런데 어씨가 불행하게도 암에 걸렸습니다. 1년 동안 병원비가 8천만 원이 나왔어요. 자, 이 사람이 낼 돈은 얼마일까요? 8천만 원? 아닙니다. 281만 원. 나머지는 건강보험공단이 다 내줍니다. 이게 진짜입니다. 2024년 기준으로 건강보험 가입자 본인 부담 상한액은 이렇습니다. 소득 하위 20%, 연간 87만 원. 소득 하위 20에서 40%, 연간 108만 원. 소득 하위 40에서 60%, 연간 174만 원. 소득 하위 60에서 80%, 연간 281만 원. 소득 상위 20%, 연간 626만 원. 뭐 소득 많으신 분들은 좀 더 내시긴 합니다만 그래도 626만 원이면 중증 암 치료비가 2억인데 626만 원만 내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자동차와 관련된 질문 하나 드릴게요. 교통사고 때문에 다쳤는데 이것도 본인 부담 상한제 적용되나요? 됩니다. 사고로 인한 치료비도, 질병으로 인한 치료비도 건강보험 적용되는 항목이라면 전부 해당됩니다. 실제로 어떤 분은 고속도로에서 전복사고 나서 목뼈, 갈비뼈, 골반뼈까지 다쳤는데 6개월간 입원하고 재활치료받았어요. 병원비가 1억 2천이 나왔는데 본인이 낸 돈은 280만 원. 실손보험 안 썼습니다. 건강보험 하나로 다 해결됐어요. 그런데 말이죠. 왜 보험 설계사들은 이 얘기를 안 해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거 알려주면 보험 못 팔아먹거든요. 혹시 모를 큰 병에 대비해서 암보험, 실손보험, 종합보험 다 드세요. 이렇게 얘기하죠. 물론 실손보험이 나쁜 건 아닙니다. 비급여 항목이나 선택진료비 같은 거 커버하려면 필요하죠. 하지만 과도하게 중복으로 가입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이미 국가가 여러분한테 엄청난 방패를 쥐어줬어요. 그거 먼저 확인하고 부족한 부분만 민간 보험으로 채우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혜택입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 이름부터가 심상치 않죠? 재난적이라는 단어가 붙었어요. 이게 뭐냐면요. 본인 부담 상한제로도 감당 안 되는 극한 상황. 그럴 때 나라가 추가로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좀 더 쉽게 설명할게요. 본인 부담 상한제는 건강보험 적용되는 항목만 커버합니다. 그런데 병원에 가보면 알겠지만 비급여 항목이 엄청 많아요.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특수치료재료비, MRI, CT 같은 고가 검사비, 이런 거 다 합치면 수천만 원이 훌쩍 넘어갑니다. 그럼 이 비급여 항목은 원래는 본인이 다 내야 됩니다. 근데요.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를 신청하면 비급여까지 나라가 지원해 줍니다. 물론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소득 기준이 있어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4인 가구 기준으로 연소득이 약 6,200만 원 이하면 됩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해당돼요. 둘째, 의료비 부담이 일정 수준 이상이어야 합니다. 연소득 대비 의료비가 15%를 초과하면 초과분의 50에서 80%를 지원해 줍니다. 예를 들어 연소득 5천만 원인 가구가 1년에 의료비를 2천만 원 썼다고 쳐봅시다. 5천만 원의 15% 750만 원, 2천만 원 빼기 750만 원 1250만 원 초과분, 1250만 원에 60% 750만 원 지원, 75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또 자동차 관련 질문 드릴게요. 교통사고로 다쳐서 비급여 치료를 많이 받았는데 이것도 지원 대상인가요? 됩니다. 실제로 한 분이 계셨어요. 음주운전 차량에 받쳐서 척추 손상으로 재활치료를 장기간 받으셨는데 비급여로 나간 돈만 1,500만 원. 그런데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 신청해서 900만 원을 돌려받으셨습니다. 가해자 보험에서 받은 보상금은 별개고 국가 지원도 따로 받을 수 있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신청하냐? 첫째,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 둘째, 재난적 의료비 지원 메뉴 클릭. 셋째, 본인 인증 후 신청서 작성. 치료 종료 후 180일 이내에 신청하셔야 됩니다. 이거 놓치면 수백 수천만 원 날리는 겁니다. 180일. 꼭 기억하세요. 자, 세 번째 혜택입니다. 노인장기 요양보험. 이거는요. 특히 4050세대 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은 본인이 건강하셔도 부모님 문제가 있거든요. 부모님이 연세 드시면서 치매 오시거나 중풍으로 쓰러지시거나 거동이 불편해지시면 간병비가 장난 아닙니다. 요양병원 한 달 비용 평균 200에서 300만 원, 요양원 한 달 비용 평균 150에서 200만 원, 간병인 한 달 비용 평균 250에서 300만 원. 이게 몇 년씩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자식들이 본인 노후 자금을 까먹습니다. 부모님 병원비, 간병비 되느라 정작 본인 미래는 포기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그런데요. 노인장기 요양보험만 제대로 활용하면 이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 요양보험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나 65세 미만이라도 치매, 뇌혈관 질환 등 노인성 질병이 있는 분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첫째, 요양시설 입소 시 비용의 80에서 85% 지원. 둘째, 재가 서비스, 방문요양, 방문간호 비용 지원. 셋째, 복지용구, 구매 및 대여 비용 지원. 실제 사례 하나 말씀드릴게요. 어떤 분의 어머님이 치매 진단을 받으셨어요. 처음엔 집에서 모시려고 했는데 어머님이 밤낮이 바뀌고 배회하시고 가습을 켜놓고 잊어버리시고 결국 요양원에 모시기로 결정했습니다. 요양원 한 달 비용이 250만 원, 1년이면 3천만 원이에요. 근데 노인장기 요양보험 2등급 판정을 받으셔서 본인 부담금이 한 달에 37만 원, 250만 원이 37만 원이 됐습니다. 이게 바로 나라가 해주는 겁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신청하냐? 1단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 신청. 전화 1577-1000 또는 방문 신청. 2단계, 방문조사. 공단 직원이 집으로 방문해서
어르신 상태 조사. 3단계. 등급 판정. 1에서 5등급 인지 지원 등급으로 구분. 등급에 따라 지원 한도 차등 적용. 4단계. 장기 요양급여 이용. 요양시설 또는 재가 서비스 선택. 여기서 꿀팁 하나 드릴게요. 치매 진단은 꼭 전문의한테 받으세요. 일반 내과에서 받은 진단서는 등급 판정에서 분리할 수 있어요. 신경과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한테 명확한 진단서를 받으시는 게 유리합니다. 그리고 방문 조사 받을 때 어르신 상태를 과장하지도 축소하지도 마세요. 있는 그대로 보여주시되 일상생활에서 어려운 부분을 명확히 전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운전과 관련된 얘기 드릴게요. 부모님이 운전하시다가 사고 나셨는데 그 후유증으로 거동이 불편해지면요. 당연히 신청 가능합니다. 실제로 어떤 분은 교차로에서 차량 충돌 사고로 다리를 크게 다치셔서 휠체어 생활을 하게 되셨어요. 만 68세셨는데 사고 이후 혼자서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지셨죠. 노인장기요양보험 4등급 판정 받으시고 방문 요양 서비스를 받으시면서 한 달에 본인 부담금 15만원 정도로 주 3회 요양보호사 방문 받고 계십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혜택입니다. 산정특례제도. 이거는요, 인생 역전 카드입니다. 산정특례제도는 중증 질환에 걸렸을 때 본인 부담률을 확 낮춰주는 제도예요. 보통 병원비의 본인 부담률이 30%인데 산정특례 등록하면 5%로 뚝 떨어집니다. 95% 할인이에요, 이게. 예를 들어볼게요. 폐암 환자 B씨 1년간 치료비가 1억 원이 나왔습니다.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 수술, 입원비 다 포함해서요. 원래대로라면 본인 부담은 3천만 원. 산정특례 등록해서 500만 원만 냈습니다. 2,500만 원을 아낀 겁니다. 어떤 질환이 해당되냐? 첫째, 암, C코드, 위암, 대장암, 폐암, 간암, 유방암, 갑상선암 등 모든 암. 둘째, 뇌혈관 질환, 뇌출혈, 뇌경색 등. 셋째, 심장질환, 심근경색, 협심증 등. 넷째, 희귀난 치성질환, 루게릭병, 파킨슨병 등 천여종. 다섯째, 중증 화상. 여섯째, 중증 외상. 생각보다 적용 범위가 엄청 넓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교통사고 관련해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교통사고로 뇌출혈이나 심장 손상을 입었을 때 산정특례 적용되나요? 됩니다. 산정특례는 질환의 원인을 따지지 않습니다. 교통사고든 넘어져서든 병이든 해당 질환에 걸리기만 하면 적용돼요. 실제로 한 분이 고속도로에서 사고 나서 외상성 뇌출혈 진단 받으셨어요. 6개월간 치료비가 5천만 원. 원래대로면 본인 부담 1,500만 원. 산정특례 등록 후 본인 부담 250만 원. 1,250만 원을 아꼈습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등록하냐? 1단계. 진단받은 병원에서 진단서 발급. 2단계. 병원 원무과에 산정특례 등록 신청. 3단계. 건강보험공단에서 승인. 보통 2에서 3일 소요. 4단계. 등록증 발급. 문자나 우편으로 통보. 진단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진단 시점부터 혜택 적용됩니다. 만약 늦게 신청하면 신청일부터만 적용돼서 그 전에 낸 돈은 못 돌려받아요. 진단받으면 바로 신청. 30일 넘기지 마세요. 그리고 하나 더. 산정특례는 민간보험과 중복 보장됩니다. 산정특례로 병원비 할인받고 암보험이나 CI보험으로 진단금도 따로 받을 수 있어요. 2중 3중으로 보호받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셨으면 이제 아실 겁니다. 민간보험이 전부가 아니다. 국가가 이미 여러분을 지키고 있다. 오늘 말씀드린 4가지 혜택.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1. 본인 부담 상한제. 1년에 병원비가 아무리 많이 나와도 소득별 상한액 이상은 안 냄. 2. 재난적 의료비 지원. 비급여까지 최대 80% 지원. 3. 노인장기요양보험. 부모님 간병비 걱정 끝. 4. 산정특례제도. 중증 질환 시 병원비 95% 할인. 형님들,
저는요, 여러분이 보험을 해지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다만, 알고 가입하시라는 겁니다. 국가가 뭘 보장해 주는지, 어떤 혜택이 이미 있는지, 그거 다 확인하신 다음에 부족한 부분만 민간보험으로 채우세요. 이미 집에 든든한 철문이 있는데 나무 대문 10개 더 달 필요는 없잖아요. 그리고 하나 더. 이 혜택들은 신청해야 받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기다린다고 나라에서 알아서 돈 쏴주는 거 아니에요. 본인 부담 상한제, 자동 적용되지만 환급은 신청해야 함. 재난적 의료비, 치료 후 180일 이내 신청, 노인장기 요양, 공단에 직접 신청, 산정특례, 진단 후 30일 이내 신청. 이거 놓치면 수백 수천만 원 날리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이 적어도 한 분이라도 병원비 폭탄에서 벗어나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보험은요, 불안을 먹고 삽니다. 하지만 아는 것이 힘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돈, 여러분의 가족 지켜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이나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제가 하나하나 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